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황공의 TMI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총선도 있었고, 그래서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사흘 말에는 또 행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는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뭐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또 방송 제가 만드는 게 있잖아요. 뭐 주민서대문도 있고 서대문 역사기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어쨌든 둘이 하는 거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뭐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 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같은 방송국은 진짜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방송인데 한 명이라도 보시고 듣고 이렇게 있으시고 효능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만들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늦어지거나 약간 이게 있으면은 문자든 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좀 동기부여가 되면서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보도자료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보도자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재밌어야지 조금 정기적으로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컨셉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기억은 당연히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바뀔 거다 계속 제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그게 어떤 게 좋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신부터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목차고요. 단신을 전체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목차입니다. 그리고 목차 그 다음에 목차인데 예전에 소개했던 단신들보다는 조금 짧게 이렇게 분량이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길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너무 지루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또 TMI라고 해서 좀 제 생각,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 뭐 이런 관점들, 혹시나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궁금하셨을 법한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단신을 소개해드리면 5월 14일 서대문구가요, 베트남의 디안시하고 자매 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구의회에서 구의회 조례로 통과된 건가?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을 맺어라라고 이렇게 해서 자매 결연을 맺게 된 것이고요. 어이없게 진짜 여기서 짧게 얘기해야지. 네, 5월 16일 서대문구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 기부자에게 표창패 전달했다고 하고요. 서대문구 자원순환과 재활용 나눔 문화 거점 공간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보도자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손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서대문 구민체육대회가 20년 만에 열린다라는 보도자료가 왔고요. 스승의 날 챙긴 서대문구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보도자료가 5월 17일에 왔습니다. 5월 18일 보도자료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와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회 서대문 반려문화 페스티벌 열렸다라는 보도자료가 5월 18일 나왔습니다. 5월 20일 보도자료 서대문구 수해대비 홍제천 불광천 진출입로 원격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하고요. 5월 11일 오늘이죠. 서대문구가 기회의 시작 청년 잡화점 플리마켓을 연다는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대문구의 보도자료였고요. TMI 좀 제가 좀 토파보기를 좀 고민해 볼 만한 거는 서대문구에서 구민과의 약속 이행 소통 가장 잘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매니페스트 운동본부에서 뭐 이렇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런 거 혹시 보실 때마다 정말 저게 맞는 말인가? 약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진실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고요. 왜냐면 제가 올해
올해였죠. 예,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주민참여단을 했었어요. 서대문구에. 그래서 그때 경험을 좀 얘기해드리면 아 이런 거구나 약간 알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알려드릴 그 경험을 조금 얘기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정신장애인 자립시설인 한마음의 집이 집주인인 서대문 주민 사회복지협의회 이국노 회장이 주인인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보증금 분쟁을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판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때 보면서 좀 이게 보증금 분쟁의 문제가 단순히 이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고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디안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서대문구 방문단이 이달 12일에서 15일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를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13일 오후 현지 디안시청에서 자매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성장 및 투자 확대 기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그 구의회에서 이렇게 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안시하고는 왜 하나 이런 걸 구의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때 담당 과장이 이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디안시도 재개발을 많이 하고 우리도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서 굳이 그렇다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유만 듣고 나서는 사실은 이거를 자매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구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맞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그 다음 소식은 겨울나기 우수 기부자에게 표창패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액이 8억 700만 원이었는데 8억 6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 모금했다고 하고요. 대상은 영천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아현 천주교회 신협, 신촌 가래원, 홍제새마을금고, 홍제원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촌 F&B, 대화빌딩, 가재울 새마을금고, 한국단자공업, 가자동강교회 등 10곳을 했다고 합니다. 좀 뭐 개인이 하기는 것보다는 좀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우리도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5월 16일이죠. 또 서대문구 자원순환과 재활용 나눔 문화 거점 공간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나눔 문화 거점 공간인 서대문구 리앤업,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플라자를 최근 개관했다고 한 거고요. 1995년에 지어진 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했고 뭐 다양한 문화를 확산시킨다라고 합니다. 17일 소식입니다. 이게 강민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손을 봤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의회에서 보도자를 조금 굵은 채로 보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캡처를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관람료 면제 대상을 좀 확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뭐 다 이해가 갑니다.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 주민 중 다중이 행복카드 소지자, 그리고 그 자녀. 서대문구의 날에, 저 몰랐는데 서대문 구민의 날이 11월 3일이랍니다. 방문하는 구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출입기자라고 하는데 출입기자. 이게 약간 출입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뭐 법적인 규정 속에서 당연히 뭐 출입기자와 관련해가지고는 고민하셨으리라 믿는데 저는 굳이 출입기자까지 넣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은 김영란법을 서로 어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업무가 연관성이 없으면 얼마, 뭐 없으면 얼마 이렇게 향응경 등등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자칫하면 김영란법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한번 뭐 잘 보셨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출입 기자에게 무조건 무료로 해야 된다라는 거가 옳은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 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가면 공짜로 갈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저도 공짜로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저도 공짜로 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5월 17일 보도자료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서대문구 민체육대회 20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거군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가 아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대문 구립 인조잔디구장에서 서대문 구민체육대회를 20년 만에. 저는 약간 처음에 다시 열린다고 그래서 제대로 안 보고, 코로나 때문에 쉬었나? 약간 이랬었는데, 20년 만이면, 좀 평가가 좀 필요하겠네요. 하고 나서의 평가가.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일, 이성원 청장이 스승의 날을 챙겼어. 서대문구가 스승의 날을 챙겼다고 하고요. 이성원 청장이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스승의 날 감사 영상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16일엔 명지고를 방문해서 고3 때 은사도 만났다고. 구청장이 고3 때 은사 만난 걸 보도자료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다고 합니다. 뭐 스승님 잘 챙겨주시는 거는 뭐 전 개인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걸 꼭 굳이 보도자료로 보내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18일 보도자료입니다.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와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이라고 하고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대운동장 평일 6시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맞죠? 맞군요.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대문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약간 조금 저는 평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면 딱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갑자기 그랬는데,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용 시간이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냥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반려문화 페스티벌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최가 됐다라고 하고, 안산 반려견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사진을 안 보여드려서 그렇긴 한데, 약간 보도자료 보낼 때 자꾸 이성원 청장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캡션이 날리는 게, 이성원 청장은 뭐뭐뭐를 하고 있다, 뭐뭐뭐를 하고 있는 이성원 청장,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보도자료 그렇게 보내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 주민들이 더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보고 있으면서 이게 아무리 서대문구에서 보내는 보도자료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다고요. 20일 보도자료입니다. 서대문구가 수해 대비해서 홍제천 불광천 진출입로 원격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홍제천변에 5개, 불광천변에 3개 설치한다고 하고요. 평소에는 열어두다가 폭우 때문에 하천 내 안전사고 우려되면 원격으로 차단기를 내려서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차단기가 내려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점점 비위기의 탓인지 점점 뭔가 돌발성, 그리고 국지성, 이런 좀 재난이 오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도 어떻게 조금 대처해야 할까 계속 고민이고요. 서대문구청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언론사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21일 기회의 시작, 청년 잡화점 플리마켓 연다라는 소식이고요.
5월, 7월, 5월에서 7월까지, 그리고 9월, 8월은 쉬고요. 9월 마지막 토요일에 대현 문화공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작가 발굴, 소비자와의 만남 통해서 작품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후, 토요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에서 7시, 이대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대현 문화공원에서 연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주 토요일엔 한번, 오후에는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사장이 야외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0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신이었고요. 예, 어떤 일주일 정도 동안 서대문구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후루룩 훑고 지나갔는데 후루룩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TMI 투파보기인데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5월 10일 보도자료입니다. 조금 된 거긴 한데, 주민서대문을 같이 진행하는 진행자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국민과의 약속이행 소통 가장 잘했다는 보도자료가 왔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 하길래, 내가 이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했었던 주민참여단, 매니페스토 주민참여단을 했었다, 올해.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내가, 나이가 경험한 거를 한번 알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서대문구가, 최우수 등급받았다고 10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약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성원 청장 때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러한가 되게 궁금하시죠? 예. 되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약간 매니페스토의 허점,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그 실천본부에서 하는 이 통계 방식의 허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게 있었냐면, 부가연동. 이게 공약이에요, 공약. 왜냐하면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마도 서대문구청에서의 공약 이행률은 90% 이상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뭐 때문에 모였냐면, 제가 이제 그 주민참여단이 모인 이유가, 공약이 뭐, 그걸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데, 구청의 입장이 설명이 그럴듯하면 연기를 시켜주거나 혹은 변경을 시켜주거나 취소를 시켜줘도 이 이행률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설명해야 되는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부가연동에 예를 들면 이제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었는데,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찾다 보니까 너무 비싸대. 그리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대.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예산 변경을 하겠다라고 냈습니다. 뭐라고 내냐면, 거기 부가연동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기부 체납을 받을 거다. 예? 기부 체납을 받을 거다. 그러면 기부 체납을 받을 때 이 노인 그 시설을 기부 체납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완공이 돼서 기부 체납을 받으면 되는 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차이는 뭐냐면 숫자 장난인 거죠. 통계 노름인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는 불가능해요. 이것도 당장 못 지어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요. 예를 들면 이제 부가연동에 기부 채널을 받아서 거기다가 노인복지시설을 집어넣는 게 언제 완공이 될지, 그 재개발이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축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이행률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니까 이행률의 실패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이행률에 계속 들어가서 이행률 퍼센테이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어디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를 올해 보니까는 요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혹은 2년 후에 하겠습니다. 3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매니페스토 여기 오신 뭐 분들에게 뭐 괜찮다 그러면은 실패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까지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면은 실패. 그게 아니라 2년으로 하는 거를 매니페스토 참여단에서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재개발 관련된 특히 공약이 이성환 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전체 뭐 67개 공약 중에 제가 대충 세봤는데 한 3분의 1가량이 그렇더라고요. 3분의 1 정도의 공약이 줄줄줄줄이 다 연기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나머지 3분의 2에서도 이걸 순서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3분의 1 자체는 거의 다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주민참여단이 1년씩 2년씩 늦춰주는 거를 오케이 이러는 순간 3분의 1 정도의 사업의 실패인 사업으로 실패로 판정받아야 할 사업들이 다 잘 되고 있다. 잘 이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성공률 90%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매니페스토 참여 운동 거기 해가지고 주민참여단을 하면서 이게 이런 게 통계 메시지구나 약간 과연 이런 식의 통계 메시지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의 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좋은 공약인지 나쁜 공약인지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뭐 자기들끼리 뭐 기후위기를 따져보세요, 뭘 따져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서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웃겨 죽겠습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치가 들어간 얘기를 한번 같이 하려고 물어보면은, 그건 안 된다고. 당신이 왜 평가를 하냐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야기하라고. 근데 뭔가 지금 이렇게 되게 모순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방식으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라면 결국은 일을 되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청장이나 공약들을 이렇게 방어해주는 수단으로밖에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돈을 몇 천만 원 이상을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억대까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을 주고 결국은 구청장이나 구에서는 이런 마크를 사는 거죠. 그냥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이행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마크를 돈 주고 사는 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신 주민분들이나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궁금하잖아요. 서대문구가 주민과의 약속 시행 인수도 가장 잘했다고 한 진실은 사실상 가장 잘했다가 아니라 가장 마사지를 잘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솔직히 이렇게 주민참여단서 제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약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변경되고 그런데 결국은 못하는 건 똑같은데 이행률이 그러니까 실패해서 성공으로 올라가는 혹은 이행되고 있다로 넘어가는 그런 통계 마사지를 보면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그런 매니페스토 평가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 과연 주민과의 약속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기사 뭐 SA 받았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저게 도대체 맞는 거야 라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제가 이런 경험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뭐 자료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공약 관련된 쭉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연기됐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허구적이고 통계 마사지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가 다룰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신장애인 자립지의시설 한마음의 집이 있는데 이건 좀 오래됐죠. 작년 3월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보증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그냥 개인하고 이 사회복지시설인 한마음의 집이 보증금 분쟁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집주인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입니다.
이국노 회장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재판을 다녀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해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어떤 주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쟁점은 명도냐 원상복구냐의 문제인 건데요. 명도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명도는 이제 깨끗하게 돌려받냐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아직도 뭐 명도를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뒤에 듣고 있다가 아니 저기 저렇게 주장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의 뭐 그랬는데, 그거는 뭐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원상복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상복구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원상복구는 그런 거잖아요.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만큼 훼손이 있었으면 그 훼손에 대한 문제를 옛날에 들어오기 전으로 다시 다 복구를 하고 가야 된다. 이게 원상복구잖아요. 여기는 이제 왜 원상복구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린파킹이라는 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워낙 동네가 이제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이제 집 안쪽에 마당 쪽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청에서 이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지원을 했었고, 그 외에 뭐 집수리 사업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워낙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 수리를, 창틀 수리나 뭐 이런 단열 수리를 통해서 집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효율을 높이는 방식의 그런 집수리 수업,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한마음지처럼 사회복지 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일단 집주인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형상이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자체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있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집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그린파킹 사업을 해가지고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런 일이 많았던 거죠, 옛날에는. 집주인이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확약을 좀 받고, 그리고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집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이분들을 계속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는 다 이렇게 그 그린파킹, 구청에서 하는 그린파킹 사업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죠. 이제 이사가를 가고 나니까 그걸 다 원상복구를 해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동의를 했으면서, 집주인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저는 판사의 굉장히 이제 그런 이성을 믿습니다만, 혹시나 피고의 주장이라고 하는 이국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들은 당연히 자기 돈으로 집수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원을 받거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구청 이런 데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사 갈 때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웃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건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당연히 판사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정말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요. 아는 거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면 이런 단체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든 구청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집을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이렇게 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 지금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서 몇 천만 원의 돈을 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의 과연 자질이 있나, 이거를 구청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사회복지 단체의 이런 분쟁이라면 분쟁인 것인데, 구청에서
사인 간의 계약일 뿐이다라고 손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나 이분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구청의 사업이었던 그린 파킹 사업, 집수리 사업 등등등에 대해서 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주제 받아들이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도 다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올해도 지금 한 4월 달인가에 지금 집수리 사업 한다고 공모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공모 받았을 텐데 사회복지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런 사업들 자체의 공모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 약간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합리적이거나 되게 이성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잘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재판이 길어지고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인 한마음의 집의 사람들이 계속 지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구청에나 이런 곳에 좀 중재 등등등이 좀 있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국노 회장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조금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는 주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서대문 FM 황원의 테마에는 여기까지고요. 짧게 한다고 그러면서도 더럽게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희가 이제 서대문 FM이 유튜브에서도 슈퍼챗이 됩니다. 좀 슈퍼챗 혹은 저희 이렇게 밑에 있죠. 제 얼굴 아래 후원 등등등도 조금이나마 해주십사. 저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약속 다시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FM 황원의 TMI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